파운드리업의 비즈니스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고 전략적으로도 잘못되었고 시장 상황이나 소비자 반응을 보지 않은 채 새로운 거 안 하려고 하고 안 좋은 보고가 안 올라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실패한 겁니다. 매출로만 따지면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세계 그 어떤 기업도 이 매출 규모에서 삼성을 따라오기는 힘들어요. 애플 정도나 삼성을 넘지 다른 회사들은 구글, 뭐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도 삼성전자 전체 매출하고 전체. 비교해 보면 네. 따라올 수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매출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인데 이 모든 것은 디램에서 나왔다. 디램에서 나온 이익이 화수분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환경에 있었다. 성공 공식이 그랬다. 디램 잘해서 하나 더 하고 신성장 하면서 쫙 올라가는 회사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파운드리가 바로 그 마지막 단추였어요. 마지막 신성장 동력으로 삼성이 삼은 거였는데 파운드리가 잘 안 된 겁니다. 전처럼 안 되네. 네, 왜 안 됐을까? 전략이 실패했을까? 비슷한 거 아니야? 여기서 잘해서 하나 더 이렇게 탑재하는 거 하나씩 더 붙이는 거. 근데 다른 그동안 성공 공식을 따져보면 이게 유망해 보여. 네. 그러니까 LCD가 유망해 보여라고 생각해서 LCD가 유명해 보이니까 돈을 막 넣어. 이렇게 처음부터 유망하다는 걸 결정을 하고 간 게 찍고, 아니에요. 네.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살펴보면 TV 시장이 변하고 있네. 브라운관이 평판 TV가 되고 평판 TV가 다시 뭐 PDP도 있고 LCD도 있고 뭐 5만 개 다 있네. 이거 어떻게 하지? 삼성은 다 팔았어요. 네.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기술이 하나를 되니까. 선택해서 한다기보다는 네. 처음에는 다 했습니다. 평판도 나오고 PDP도 나오고 LCD도 나오고 소니는 평판에 올인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평판으로 갈 거야. 저것들은 너무 PDP나 LCD는 너무 원가가 비싸고 저렇게 비싼 거 원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삼성은 다 해보고 시장 반응을 확인해 보니까 평판도 뭐 나쁘지 않게 팔리긴 하는데 PDP 저건 아닌 것 같아. 저건 좀 안 좋아. 해보고 접어. 예, 기술적으로 이건 미래가 아니야. 근데 LCD 이건 약간 비싸긴 한데 근데 조금만 더 개발하면 싸질 것 같아. 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 만드는 방식이 반도체랑 비슷해. 내가 잘하겠어. 근데 소비자한테 팔아보니까 소비자가 이걸 제일 좋아하는 건 분명해. 가격이 똑같다면 무조건 이걸 사겠대. 그러면 난 이걸 해야지. 라고 해서 시장 반응과 기술적인 가능성을 다 확인하고 들어가서 성공한 겁니다. 플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래시도 처음부터 막 사업을 엄청 크게 벌리지 않았어요. 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휴대전화 완전 망했어요. 애플 아이폰이 나오면서 모든 게 다 망해가고 그쵸. 노키아마저 망하는 1등마저 망하는 시장이었는데 삼성은 가만 보니까 애플의 가장 많은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나 이거 할 수 있겠는데? 나도 할 수 있겠네. 네,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고 사실은 아이폰을 뜯었다 붙였다 하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그걸 하면서 비슷하게 만들었고 유일하게 기존 휴대전화 시장 플레이어 가운데 유일하게 애플하고 붙어서 겨우 비등비등해졌고 어쩌면 점유율로 따지면 1등인 회사가 그쵸, 된 거예요. 그쵸. 지금까지 보여준 삼성의 성장 공식은 뭔가 디램에다가 하나 탑재하긴 했지만 그냥 탑재한 게 아니고 면밀하게 계산하고 시장 반응도 확인하고 여러 가능성을 모두 다 점검한 다음에 이긴 그 역사예요. 근데 파운드리는 안타깝게도 2019년인가요? 18년인가요? 이재용 회장이 저 파운드리가 보입니다. 내가 100조를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기술 개발이었어요. 네. 근데 기술만 있으면 될 줄 안 거예요. 그 기술 개발에 돈을 많이 투자했고 GAA 3나노 공정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기술입니다. 그 출범식 하는 거 봤어요. 네네. 출범식도 했고 성공했다고 세계 최초로 이제 TSMC를 앞섰습니다라고 KBS도 리포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주방을 갖춰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계도를 가져오면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종류의 설계가 가능한 주방을 만들어놨어요라는 건데 파운드리라는 시장을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방을 갖춰놓으면 되는 시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일단은 고객이 가지고 온 설계도가 중요해요. 먼저 그게 와야 돼. 네, 고객이 나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근데 고객이 다 TSMC랑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나한테 오나요? 근데 이 최고 좋은 주방을 만들어놨다는 건 가장 비싼 칩, 그 회사의 명운을 결정할 수 있는 칩을 만드는 라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네. 가장 좋은 칩을 만든다는 건 이거 실패하면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쵸. 문 닫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맡길 수 그쵸. 없어요. 아무 주방에나 가겠어요? 네, TSMC 주방은 내가 알고 여기 가면 어느 정도 수주율이 나오고 계산이 서는데 삼성은 제일 좋은 걸 만들어놨다고는 하는데 저기서 만드는 거 본 적 없는데 레퍼런스가 뭐가 있어라고 했더니 레퍼런스가 하나 있어요. 네. 2023년에 GOS 파동을 냈던 스마트폰. 이럴 수가. 네, 퀄컴의 스냅드래곤 네. 발열이 심하고 수율은 낮은 칩으로 전 세계에 악명을 떨치면서 삼성이 퀄컴이라는 고객을 잃어버립니다. 그쵸. 퀄컴도 손절했던. 네, 퀄컴이 TSMC로 갑니다. 네. 그 레퍼런스는 있어요. 그 회사가 몇 달 뒤에 3나노 공정 세계 최초로 만들었으니까 우리 주방에 와 하는 거예요. 가겠어요? 안 가죠. 안 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퀄컴을 잃어버린 과정에서 드러났던 거는 안 좋은 칩이 세상에 나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만들었는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TSMC는 이렇게 일하지 않거든요. 애플이 설계도 이상한 설계도를 가져오면 야야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엔지니어 50명 너네 LA 본사로 보내줄 테니까 걔들하고 같이 노력해봐. 노력하면 바뀔 거야. 바뀔 거라고 하니까 실제로 바뀌었고 제품은 그 이상한 게 안 나오고 TSMC와 협력해서 나온 새 칩이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설계도보다 더 좋은 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모순 같은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설계하는 사람들은 제조 현장을 몰라요. 팹리스라고 부르는 설계만 하고 설계하는 회사 가보시면 컴퓨터만 보고 두드리고 있어요. 네. 컴퓨터 안에서 코딩만 하고 있어요. 코딩만 하는 이 회사들이 제조 현장, 하드웨어 현장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 현장을 생각 안 하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금성의 언어로 설계하는 사람들이 화성의 언어로 만드는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만나는 과정을 잘 조율하고 그래서 설계도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삼성은 설계도대로 만들어줬잖아. 니는 설계가 잘못된 거야. 하는 대로 했잖아. 네, 하란 대로 했는데 발열이 많이 났고 수율이 좀 떨어진 거야. 내 잘못 아니야. 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추측은 하는 네, 거죠. 네. 그렇다면 파운드리업의 비즈니스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고 전략적으로도 잘못되었고 돈을 먼저 투자했고 고객을 확보하지 않았고 그리고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했고 사실 기술이 있으면 이긴다라는 건 디램 시장의 이야기예요. 네. 디램 시장에서는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게 여기 그대로 복제될 줄 알았던 거죠. 시장 상황이나 소비자 반응을 보지 않은 채 그렇게 해서 실패한 겁니다. 전략의 실패. 기존의 성공 전략으로 이렇게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왔고 사업도 많이 벌려가지고 성장도 해왔는데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좀 결정적으로 드러난 거죠. 삼성전자가 어디가 좀 부족했는지. 네.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기술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관계를 맺거나 서비스를 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좀 미흡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이런 이상 신호가 분명히 있었는데 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기적인 수익과 이미지 관리만 집중했을까? 또 저희도 이제 본 기사나 어피티에서도 한번 이제 뉴스토스트로 말씀을 드린 바로는 내부적으로는 사실 사람 문제가 좀 있다. 인사 문제가 좀 있다라는 얘기들도 솔솔 나왔었어요.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의 문제가 무엇이냐? 바운드리를 보면 뭔가 이 바운드리 비즈니스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디램이나 HBM을 보면 수익성을 너무 생각하다가 그렇게 됐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기본적으로 말하면 기술이 모자라서인데 기술이 모자라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사실 설계하는 기술만 따지면 지금도 세계 탑 1이에요. 네. 올해 나온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반도체 관련 잡지에 가장 많은 논문을 실은 회사가 기업으로 따지면 삼성전자입니다. 1등입니다. 여전히 설계하는 기술은 뛰어나요. 왜 이렇게 됐느냐? 안에 공장 안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설계는 하는데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건 어쩌면 바운드리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에 적응을 못하고 있다. 종합 반도체 회사들은 다 힘들거든요. 지금 인텔도 망해가잖아요. 힘들죠. 삼성도 비슷한 경로를 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그런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왜 예전에 잘 만들었는데 지금 못 만드냐. 기술자도 크게 변한 게 아닌데 그쵸. 당장 변한 건 아닌데 왜 그렇게 됐을까. 회사 안에 인센티브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거 아니냐 하는 맞아, 이야기. 퇴사한다고, 그쵸. 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다는 보고가 위로 안 올라가는 거 아니냐. 리더십이 모르는 거 아니냐. 그쵸. 왜 그러냐? 왜냐하면 상무들 아니면 임원들 같은 경우는 하루살이입니다. 1년 혹은 2년 일하고 계약 갱신해야 돼요. 네. 이런 사람들의 인센티브는 나한테서 안 좋은 얘기 위로 올라가면 내가 못하는 게 되는 그쵸. 겁니다. 그러면 다음 계약서 사인을 못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보고 안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괜한 일 벌리는 것보다는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다. 새로운 거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새로운 거 안 하려고 하고 안 좋은 보고가 안 올라가게 만들고 이런 구조가 형성되면 사실은 기술 기업인데 삼성은 디램이라는 거 하나를 만드는 데는 큰 기둥 기술이 한 서너 개, 5개가 있고 그 밑에 줄기 기술이 한 10개씩 딸려 있으면 한 50개, 60개, 100개 정도의 기술 그룹들이 있는데 이 그룹들에서 한두 개만 문제가 생겨도 이 칩이 안 나와요. 그렇죠. 조직 구조가 새로운 제품이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삼성이 관료화됐다라는 얘기를 하거나 많이 나오죠. 아니면 내가 뭘 잘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래 내가 잘할 필요가 있니? 나는 그냥 회사에서는 일하고 그쵸. 워라밸을 챙길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 그건 아니면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다 경직돼요.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층 하나를 새로 세우다시피 하면서 스타트업처럼 올라갔는데 지금 거대 기업이 이미 돼버린 겁니다.
거대 기업들은 혁신에서 뒤처질 멀었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사실 딥시크 만든 량원평 네.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텐센트 바이드 하나도 더럽지 않대요. 우리 조직은 린하기 때문에 아주 애자일하게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기업들은 저희가 보기엔 바이두 텐센트도 어마어마한 빅테크 기업들인데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빠르다. 그 우리가 더 말은 빨리 시도할 수 있고. 의미하는 건 큰 기업들은 느리고 의사결정도 느리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리소스 빵 구멍도 나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느려진다. 아, 큰 기업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네. 삼성전자만 큰 기업인 건 아니잖아요. SK 하이닉스가 바로 옆에 있죠. 네. 우리는 했죠. 우리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하니? 그쵸. SK 하이닉스에서도 삼성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떨어진 기업이 아닌데 왜 못 만든지 그쵸. 저희는 잘 진짜 모르겠어요라고 의아해요. 해요. 네. 그 안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HBM과 파운드리와 D램 본진에서 각각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아, 네. 그럼 사실 뒤에서 얘기 나왔었던 삼성전자의 어떤 조직 문화의 문제들이 완전 뭐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네요. 좀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야기가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아 정말요? 네네. 사실 근본적인 문제죠, 사실. 이런 사람,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이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해요. 장기적으로 AI 반도체 시대를 대비를 하려면 어떤 기술이나 산업 방향성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D램에서 경쟁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전영현 부회장을 취임시킨 것 자체가 D램을 잘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당분간은 좀 멀어져 있어요. D램에서 본진에서 경쟁력을 먼저 회복하고 그 뒤에 우리가 앞으로 더 나가보자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D램 잘해야 되고 HBM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HBM을 먼저 만들기 전에 D램 본칩 요 얘기는 또 복잡한 얘기긴 네. 하지만 6세대 D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벽돌 한 장. 이 벽돌 한 장이 더 좋아져야 되고요. 요 6세대 D램, 1C D램이라고 하는 요것을 더 잘 만들게 되는 시점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른 하나는 요걸로 만든 HBM4 혹은 4E라고 부르는 6세대 아니면 7세대 제품. 요게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랑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 네. 요거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요거 두 개는 요거 두 개 자체의 소식이 당장 한 몇 달 안에 들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먼 얘기입니다. 근데 먼 얘기긴 하지만 요거와 관련된 소식들이 전문지들에 나올 겁니다. 아, 올해 뉴스 키워드 결국 HBM 네. 다음 세대에서 어떻게 네. 경쟁할지. 네. 그러니까 제품은 안 나올 거예요. 네. 그건 아직 멀었습니다. 아, 멀었어요. 네, 멀었는데 제품까지 가는 과정에서 요거 통과했습니다. 요거 통과했습니다. 요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요런 얘기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몇 달 안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요런 얘기에 주목해 보는 게 좋고. 네. 근데 근본적으로는 삼성은 D램만 해 가지고 이렇게 큰 회사가 아닙니다. D램이 본진이긴 하지만 D램에다가 뭔가 다른 걸 붙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 회사예요. 그래서 파운드리가 미래 성장 동력 여전히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유일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지금 성장의 위기를 겪고 있고 1% 성장을 하느니 0%대가 될 수 있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의 파고 때문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근본적으로는 삼성 안에서 기술적으로 해결을 해준다면 SK 하이닉스처럼 근본적인 기술력이 있다면 그렇다면 아무리 뭐 세계 지정학이 어떻고 트럼프가 뭐라고 한들 근본적으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겁니다. 이 체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처음엔 D램이고 D램에서 새로운 성과가 나서 다시 또 점유율을 앞서고 네. 기술적으로 거의 비등비등한 상황으로 간다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요 지점을 삼성이 파야 한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삼성이 일단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 네.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조직으로 리더십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리더십이 뭔가 정확하게 뭔가 보여주는. 사실은 삼성에 젠슨 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CEO가 아니잖아요. 뭐 아니면 뭐 알트만 같은 오픈 AI 같은 기업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기업들은 최고 경영자가 모든 걸 꽉 쥐고 갈 수 네. 있는데 삼성은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구단주 시스템에 가깝죠. 아, 그, 그러네요. 네,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은 야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야구라는 업을 비즈니스를 하는 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라고 경영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잘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뭐 이 사람이 기술을 모른다고 해도 이 사람이 잘해주지 않으면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처럼 잘 해줘야 네. 삼성이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근데 이쪽에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네. 최고 경영자의 메시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 메시지가 좀 더 정교하게 지금보다는 잘 나올 필요가 있다. 그렇죠. 좀 네. 더 리더십 있게 카리스마 있게.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운드리 얘기하면 약간 말하기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파운드리 그거 P가 아니고 F인데 파운드리라고 한글로 쓰니까 자꾸 P 같아. 아, 맞아요. 이 네. 뉴스 봤어요. 네, 앞으로는 P라고 쓰지 말고 F라고 쓰고 파운드리 한글로 쓰지 말고 영어로 F 써서 파운드리만 써라고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우리도 이제 파운드리라고 네. 해야 네. 돼요. 예.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안 그쵸. 됩니다. 맞아요. 너무 우습잖아요. 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술적으로 삼성이 어떻게 경쟁할 것에 대한 간명한 메시지, 사람들 입에 회자될 수 있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 그게 경영의 리더십의 역할일 거다. 맞아요. 삼성전자 사과문 이런 것만 돌아다니는 게 네. 아니고 뭐 사과문의 정석, 뭐 네. 파운드리가 아니라 파운드리 이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카리스마 있는 경영 철학이나 전략 같은 것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삼성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사회가. 왜냐하면 삼성은 우리나라에 너무 중요한 회사거든요. 네네. 이 기업이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궁금해.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52시간제 이런 얘기도 막 하고 네. 세금 돌려준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걸로 삼성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삼성이 지금 SK 하이닉스가 52시간 안 지켜서 1등이 된 게 아니고 그리고 삼성이 돈이 없어서 지금 투자를 못해서 그래서 기술에 뒤처진 게 아니에요. 돈은 많아요. 돈은 계속 집어넣는데 안 아직도 되는 많아요. 겁니다. 예. 이건 해결은 삼성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엔 본질적인 문제는 오히려 좀 더 인력, 인력 문제. 인재가 의대에 간다. 대한민국은 왜 인재가 의대에 가냐? 그리고 좀 더 다르게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인재들은 왜 다 서울에 모여 살아야만 하냐? 이 모여 산다는 것은 수도권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얘기긴 하지만 개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쵸. 저는 사실 울산 탈출이라는 다큐도 시사기획창에서 만들었는데 그 얘기는 서울 집중 얘기인데 젊은이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출산율 떨어지는 거 그리고 뭐 미래 결혼을 안 하는 거 이런 거 다 연결된 문제입니다. 맞아요. 스트레스가 많고 버는 돈은 아주 적고 돈은 적은데 수도권을 벗어나면 그 돈마저 벌 수 없고 사실은 울산 같은 곳에서 코딩하는 일자리를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네. 코딩하려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시대와 조응하는 일자리를 찾으려면 다 서울에만 있고 서울에 올라와 보니 그 일자리들이 다 3천만 원, 4천만 원밖에 연봉을 안 주네. 네.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쵸, 남는 돈도 이런 없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결혼 걱정이나 출산 걱정 이거 어른들이 하시는 이 걱정들은 안 배부른 들리죠. 소리 하고 있네. 예.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결국은 혁신을 해요. 젊은 사람들이 혁신을 합니다. 젊은 뇌만 혁신을 합니다. 나이 든 뇌는 혁신 못 합니다. 젊은 뇌들이 혁신을 하고 싶어 해야 되는데 젊은 뇌들은 의대를 가고 싶어 해요. 안정적이고 돈을 많이 버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 스트레스를 줄여줘야 됩니다. 수도권에 이 집중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스트레스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정책. 이런 정책은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면 정부가 좀 더 잘 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연금 문제 뭐 이런 문제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건 하나하나의 증상일 뿐이고 그렇죠. 본질적인 근본적으로는. 문제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젊은이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네. 저는 너무 또 들으면서 공감이 됐던 게 삼성전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뭔가 직접적으로 삼성전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이 약간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화 그리고 이 높은 주거비 여러 가지 청년들이 겪는 스트레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게 간접적으로 퍼지고 퍼져서 영향들이 이제 삼성전자 같은 큰 기업들에도 미칠 수 있다. 혁신 인재들이 못 나오는 현상. 구조가 낳은 결과다.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마침 가장 중요한 선거가 곧 얼마 안 다가옵니다. 남았네요. 네. 그렇죠. 그런 데서도 이런 의지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좀 돼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중에서 딱 2개를 저희가 골랐어요. 기자님께 여쭤볼 텐데 간략하게 들어보시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AKA 파도파도님, 삼성전자 내부의 기업 문화 문제가 정말 큰 것 같은데 최근에도 혹시 뭐 취재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요즘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조금이라도 바뀔 기미가 있나요? 뭐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임원 주 6일 출근 이건 다 주 52시간 때문이다. 뭐 이런 걸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서요. 네. 그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네. 그 얘기가 한 몇 달 전에 나온 얘기고 최근의 얘기는 보면 조직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최고 경영자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인지했어요. 조직을 바꿔야 이 기술 개발이든 우리 회사의 원활한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디램 부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집중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를 의식하고 있다는 게 결국 해법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의식하고 있는 최고 경영자가 좀 생각의 방향이나 흐름이 실제로 필요한 해법적으로 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다만 문제는 의식하고 있다, 인식하고 있다. 이게 조직 문제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근데 사실 얘기를 나눠보면 좀 안타까운 점이 삼성이 그래서 가장 젊은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까? 네. 돈으로든 지위로든 줄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연공 소열이 여전히 삼성에서도 그쵸.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특히 임원들을 한꺼번에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최고 경영자가 모든 임원들을 쫙 알고 그 임원들이 그 밑에 직원들을 모두 알고 그래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 올리는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그 점이 문제고 특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문제는 아마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바깥으로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메시지가 나온다면 뭔가 해결했다라고 해결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약간 뭐 아주 뛰어난 인재가 부각이 되어서 초고속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부가 굉장히 잘했으니 이 사업부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인센티브.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도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또 네. 이런 뉴스 있으면은 뭐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런 조직 문화의 문제를 인지했고 바꿨다라고 이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지했다는 뭐 내부의 이제 이야기가 있고 이게 나중에는 뉴스로 나올 때는 이런 사례들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일단 인지가 됐다라는 그 최근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마이페이버리템님 질문이 있어요.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꺾였대요. 우리는 보도자료밖에는 판단 기준이 없는데 기업 내부의 분위기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혹시 기자님도 삼전 주주신가요? 마지막 질문부터 하면 네, 네. 주주입니다. 어, 제 자산의 상당 부분을 삼성전자 주식으로 가지고 있고 근데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대한민국에선 삼성전자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이랑 삼성전자랑 똑같이 가니까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한 삼성전자도 성장해. 그래서 삼전 주식 30년 전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빌딩을 샀고 그쵸. 계속 가지고 어마어마해요. 있었다면 몇백 배가 됐다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다만 지금 좀 쌉니다. 아, 삼성의 진짜요? 지금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서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올라오지 않을까. 내가 이 주식이라는 게 여윳돈이라면 언젠가는 올라오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팔아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는 쭉 가지고 평생 갈 거야였다면 맞아요.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종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제 스스로 네. 아마도 뭐 그게 지금은 삼성을 바라보는 좋은 관점일 텐데 문제는 지금 너무 세계가 어지럽다는 겁니다. 트럼프 맞아요. 때문에 관세 때문에 어지럽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이 아주 심할 수 있다. 오늘도 아마도 장이 열리면 상당히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 지금 맞아요. 이런 종류의 얘기는 할 수 있고 삼성의 조직 문화가 바로 주가나 아니면 기업 실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큰 시선, 긴 시선에서 맞아요. 이게 한 달, 두 달 말고요. 1년, 5년, 10년 시선으로 본다면 이 삼성 안에서 조직원들이 느끼는 조직의 분위기 그리고 조직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주가로 연결이 된다. 네.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얽혀 있잖아요. 이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모든 이야기들이 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좀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주시라는 또 이런 네. 굉장히 새로운 주주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 장장 한 1시간에 걸쳐서 기자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일단 이 책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최근에 우리 기자님 내신 책 삼성전자 시그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사기획 창 또 말씀 주셨는데 링크 네. 저희가 걸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퇴근길에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으실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 긴 시간 나눠주신 우리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너무 재밌었죠. 삼성전자 얘기는 사실 주주가 아니어도 걱정도 많이 되고 관심도 많이 갖게 되고 아무래도 또 우리가 증시가 딱 열리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코스피 지수하고 삼성전자가 거의 따로 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증시의 어떤 BMI 지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기준이 되는데 삼성전자 주제로 다들 귀 쫑긋 하시면서 들어주시고 말씀도 많이 나눠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방송, 월요일에는 뉴스토스트죠. 저희 정희님과 제가 같이 진행하는 경제뉴스 방송 지난번에 이제 관세 방송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트럼프가 뭔가 이 큰 센수를 내놓고 약간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알고 보니까 채권 때문이었다. 채권의 움직임이 트럼프가 약간 긴장하게 만드는 어떤
자극이 됐다라는 뉴스들이 쭉쭉 나오는데 어떤 얘기인 건지 좀 더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엔 또 기업연구소 준비가 돼 있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신규 코너가 파일럿으로 방송됩니다. 거의 어피티 원웨어 101처럼 여러분들 앞에서 핑미핑미 하는 거예요. 제가 나올 건데 이제 파일럿으로 만들고 여러분들께 이 코너 어떠시냐 좋다고 하면은 그냥 쭉 가는 그런 파일럿 프로그램 준비가 돼 있고요. 스포하자면 지금 이름을 짓고 있어요.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경제 뉴스를 같이 읽는 거고요. 경제 뉴스를 진짜 쉽게 나노 단위로 쪼개가지고 어떤 단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말 다 풀어서 설명드리는 그런 코너고 재밌겠죠? 네, 감사합니다. 주말엔 비 온대요. 그래도 따뜻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수목 아침 7시 40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요. 어바.